자, 여기에 w3schools.com을 입력하고 튜토리얼을 클릭하면은 자,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배우는 게 Learn HTML. 자,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어요. 자, 해당 챕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세 번째 주 강의인데, 세 번째 주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쪽 튜토리얼에 있는 부분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챕터 몇 개는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해보는 것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나중에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엔터티, 심볼, 이모티콘, 그 다음에 캐릭터 셋, URL 인코드 중에 엔터티하고 URL 인코드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략한 부분은 물론 퀴즈라든가 중간고사에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자, 그 HTML 강의가 총 4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HTML 폼스와 그 다음에 미디어 부분, 이 부분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CSS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테이블즈. 테이블즈는 여러분들 숙제, 과제 넘버원에 여러분들 소개할 때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을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테이블과 관련된 태그들을 쭉 볼 텐데, 자, 일단 화면을 좀 확대를 하고, 자,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면은 왼쪽에 메뉴는 이걸 클릭해야만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이 이렇게 전체 화면을 차지하고 있다. 자, HTML 테이블은 자, 로우하고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행과 열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도 홀수 짝수 틀리게 색깔을 쉐이딩 이런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의 소스 코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볼 때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테이블. 자, 테이블과 관련된 부분에 HTML을 먼저 보면은, 자, 먼저 HTML. 자, 이 부분, 바디 부분 먼저 보겠어요. 바디 부분 속에 테이블이라고 있죠. 이 테이블 엘리먼트 또는 태그. 테이블과 연관된 태그들이 tr, row하고, 테이블 row에 해당되어 있어요. row, 행. 그 다음에 th, 테이블 헤더. 그 다음에 테이블 컬럼에 해당되는 테이블 데이터. 자, 이렇게 테이블 row가 이렇게 각각이 페어로 있고, 페어, 또 tr 페어. 그 속에 이렇게 칼럼과 연관된 것이 있는데, 좀 진하게 표현하는 맨 윗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th, 헤더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블 칼럼들 중에서 헤더 위에, 제일 위에 나오기 때문에 th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밑에는 td는 테이블 각 칼럼이 되겠는데, 한 칼럼, 두 칼럼, 세 칼럼이 되겠죠. 한 칼럼, 두 칼럼, 세 칼럼. 밑에 있는 알프레드, 그 다음에 마리아, 저머니,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테이블 로우가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과 연관된 태그들은 테이블, tr, th, td 이런 것이 있다. 자, 불필요한 것들을 좀 닫고, HTML 테이블을 정의할 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tr 태그, 행과 연관된, 그 다음에 데이터 또는 셀과 연관된, 컬럼과 연관된 td, 그 다음에 th, 테이블 헤더 연관된, 좀 진하게 나오는 거, 볼드 타입으로. 자, 테이블에 각각의 엘리먼트 태그에 우리가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죠. 이건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위스를 100%, 넓이를 어느 정도 차지할 건지 100%로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게 앞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TD는 이 엘리먼트, 테이블과 연관된 TD 엘리먼트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담는 컨테이너다. 데이터 컨테이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담을 수 있는 게 데이터로서는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또 다른 테이블을 또 그 데이터 컨테이너인 테이블 한 칼럼에 담을 수도 있겠어요.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보더, 경계선이죠. 테이블의 보더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이런 부분이 바로 나중에 CSS 배울 부분이지만 미리 간단히 언급한다면 엘리먼트들을 나열을 하고 그리고 콤마로 분리하고 그 이 세 엘리먼트 태그들이 이런 공통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디자인으로 이렇게 고려를 할 때 보드 사이 두께죠. 그 다음에 그 선의 타입, 그 다음에 색깔. 자, 이것을 한번 실제 예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보더, 그 다음에 선도 나중에 하나로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은 보더, 경계선. 각 셀의 보더가 각각 있죠. 또 테이블 전체 보더가 또 밖에 외곽으로 있고 이게 한 픽셀 굵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솔리드 라인, 그 다음에 블랙 컬러죠. 컬러를 여러분들이 바꾸면 쉽게 다른 컬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두께도 마찬가지. 간단한 건 생략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보드가 이중으로 나와서 그게 좀 디자인상 보기가 흉하다. 그러면 보드 콜랩스는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없앤다. 경계선을 없앤다. 보드 콜랩스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보드 콜랩스라는 속성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SS에서 스타일 속성들을 익혀야 되는데 미리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드 콜랩스. 이걸 일일이 외우는 게 조금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그 값을 콜랩스로 해줄 경우 이렇게 하나로 된다. 그 다음에 셀 패딩. 셀에도 이제 각각 셀에도 두께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제 패딩으로, 이걸 이제 프로퍼티 네임이 패딩이고, 픽셀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두께를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제로 픽셀로 하면은, 자, 두께가 이 속에 각 셀을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자, 없죠. 바로 이렇게 글씨가 나온 걸 볼 수 있겠어요. 패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에서 각 셀, 컬럼 안에서 그 글씨가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서 나오는 게 디폴트인데 우리가 중간에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Text align left 또는 right 또는 center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건 TH에만 국한된 거예요. 자, 디폴트는 여기 TD하고 여기에는 이제 이놈이죠. 이것이 여기는 디폴트로는 TH하고 TD가 left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right만 적용되는데 TD는 그대로 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left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센터라든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border spacing. 자, border spacing. 이건 이제 셀 사이에 이제 간격을 디자인상 두고 싶다 했을 때 이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border spacing이라는 프로퍼티 이름을 써가지고 만약 이게 제로 픽셀이다 그러면 그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border spacing.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 각 셀이 어떤 한 컬럼인데 한 컬럼 이상을 차지하고 싶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하나를 더 터서 더 넓게 아파트 하는 것처럼 각 셀을 하나의 아파트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여기 보면 텔레폰 유놈은 원래 다른 건 셀이 두 개인데 두 개를 하나로 한 컬럼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자, 그것이 여기서 이제 가능한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name, 텔레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어요. name, 그 다음에 텔레폰. 근데 여기에 이제 설명하려는 속성명이 컬 스팬이, 컬럼 스팬이 2개다. 원래 밑에는 3개죠. 자, 그래서 3개이기 때문에 이놈은 2개가 하나로 된 거예요. 2개가 하나로. 그래서 컬 스팬이 있고, 이쪽으로도 우아래로 또 이렇게 터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이제 컬 스팬이 아니고 로우니까, 컬럼이 아니고 로우니까 로우 스팬. 나중에 그 뒤에 나올 텐데 한번 이미 열린 탭 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닫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스팬. 많은 로우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이렇게 2개의 로우를 하나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앞에서 동일한 거고. 자, 이렇게 이 2개를 텔레폰에 해당되는 바디 부분에 이 부분이죠. 자, 먼저 name, 그 다음에 오른쪽 칼럼이 빌 게이츠가 나오고, 여기서 th 로우 스팬으로 2로 해놓으면은 이게 로우가 2 로우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 밑에는 이제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데이터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할 때는 이제 좀 그걸 신경을 써야겠죠. 로우니까 이쪽에 위에서 이제 쓰기 때문에 그쪽 셀이 따로 없다. 그래서 TD 페어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캡션은 이제 제목이죠. 그래서 테이블 캡션 하면 테이블 제목이 되겠는데, 테이블에 이제 위에 제목을 붙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소스를 가지고 본다면, 자, 테이블 캡션 부분 보겠어요. 캡션. monthly saving. 자, 이 부분이 캡션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런 태그가 있다. 테이블과 연관된 제목을 주기 위한. 그 다음에 여기서는 ID 속성을 설명을 하는 건데, 자, ID, 테이블에 어떤 ID명을 부여해가지고 T01이라는 이름에 ID를 부여해서 우리가 이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활용한다는 것은 일례로서 이렇게 그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테이블에 국한해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 T01이라는 ID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샤프를 가지고 ID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ID를 의미하는 거예요. ID명이 T01은 스타일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속성, value, pair, 속성하고 속성값, 위스가 100%, 백그라운드 컬러는 뭔지 모르지만 이런 컬러. 자, 이 헥사값만 가지고는 어떤 컬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컬러.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컬러로 전부 제로를 바꾸면은 이게 R 값이기 때문에 좀 레드 컬러로 나오겠죠. 자, 여기에 T01 테이블이 이제 여러 개 중에 테이블 여러 개 있다는 걸 이제 일단 여기다 표현한 거고, 소스에서. 그 다음에 테이블 2개죠, 2개.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위에하고 밑에가 있는데, 그 밑에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그 아이디명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학생들도 각각 스튜던트 아이디, 학생 아이디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디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구별된 T01이라는 테이블에만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스타일하고 스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인터널 스타일이 되겠죠. 같은 파일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한 라인에 있다면 그건 인라인이고, 외부에 있다면 익스터널 스타일. 우리가 스타일 세 종류가 있었는데, 자, CSS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유스가 100%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을 하면 이게 100% 그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50%면 50%. 자, 위에 것은 100%지만 아래 것은 절반만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절반.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CSS 연관된 것이 계속 나와서 이 부분을 뭐 그냥 생략하고 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CSS 다룰 때 다루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 배울 거니까 알려준다면, 물론 이제 CSS와 연관된 내용은 여러분들 그 HTML 할 때는 이제 그 퀴즈에서는, 퀴즈 넘버 1에서는 물어보진 않겠고, 중간고사에서는 다 HTML하고 CSS가 포함되니까 중간고사에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위스가 100%.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이죠. 스타일. CSS하고 연관된 거예요. 디자인과 연관된 거.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테이블 T01에는 그런 식으로 밑에 것에는 디자인을 이렇게 칼럼이 틀린 것의 쉐이딩. 첫 번째 헤드 칼럼에 헤드 로우죠. 로 전체를 따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각각 짝수, 홀수, 로우별로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이제 물론 이제 CSS 자세를 배울 텐데, 여기서는 2번인 경우는 이 칼라. 이 칼라에서 이는 3개로, 원래 6개인데 3개로 표현했죠. 그러면 이거 똑같다. 이건 FF는 FF. 이거 똑같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6개. 2번에는 2번에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서 0. 이놈은 아니고 그 밑에 거죠. 0, 1, 2, 3. 이렇게. 근데 헤드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컬러가 있기 때문에 블랙으로. 자, 0. 만약 FF가 이거죠. 0, 1, 2. 여기서 FF가 흰 것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러면 이게 0,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1, 2, 3. 나중에 2번 오드 할 때 제대로 하겠지만, 일단은 2번 오드 틀리게 자우지가 뭐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 한번 블루로. 자, 그러면 이게 1, 2, 3, 4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2번 컬러가 금방 바꾸니까 바뀌었죠? 이것도 또 한번 바꿔보죠. FF. 이렇게. 2번은 0, 1. 2번이기 때문에 0부터가 아니고 1, 2, 3, 4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헤드는 그냥 제 첫 번째니까. 자, 여기서부터 생각한다면은 얘가 이제 0부터 이렇게 이거 빼고 한다면 하겠지만,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따진다면은 1, 2, 3, 4. 그래서 이건 2번이다. 2번에는 이런 컬러가 부여되고, 오디에는 화이트 백그라운드가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금방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는 자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것들, 또 이렇게 지금 안 배운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이렇게 포함해서 나온 테이블과 관련된 태그들을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리스트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걸 리스트라고 그런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이렇게 점 찍힌 더티드가 있고, 이건 1, 2, 3, 4, 오더드. 이건 언오더드가 되겠어요. 순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관련된 태그가 있다. 자, 이것의 소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unordered list는 UL, 그 태그명이 UL, unordered list의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각각을. ordered list, 순서가 있는 리스트. 자, 1, 2, 3, 4. 디폴트는 1, 2, 3. unordered list의 디폴트는 이렇게, 이런, 분릿, 동그란 점이 되겠어요. 이것도 틀리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그때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UL과 OL을 설명하는 애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핵심 내용 위주로, 내용이 좀 많고, 우리가 3주째 마무리 짓고 4주째 HTML 전체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ordered list, HTML 리스트. 이렇게. 그 다음에 DL이라는 게 있는데, description list라고 이렇게 DL, 그 다음에 연관되는 게 DT. 자, DL은
description list의 D자하고 L자를 따서 DT는 defines tag. tag defines the term이죠. term. name. 그래서 description 뭐 term 이렇게 해서 DT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DD는 각 term의 어떤 데이터, description 데이터 또는 그 각각을 describe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description 데이터, description term 또는 타이틀. 자, copy 하고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 DL 엘리먼트 태그를 이용했을 때 또 DT는 이렇게 타이틀처럼 DD는 데이터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리스트와 연관된 태그들이죠. 금방 봤던 거.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unordered 리스트를 또 여기서 자세히 또 한 챕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unordered, 앞에서 봤던 것처럼 블렛을 이용해서, 디폴트가 블렛인데 다른, 그건 서클이었죠. 다른 걸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에서 이걸 또 자세히, 자, CSS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CSS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겠어요. 그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프로퍼티 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값들을 넣어주면은 디스크다, 서클이다, 스퀘어다, 이건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를 보여준 거예요. 디스크 블렛 동그란 거, 조그만 거. 그 말고 스퀘어 또는 없이도 할 수도 있고 서클도 할 수 있고, 서클은 이제 그냥 검은 점이 아니라 검은 테두리를 갖는, 안에는 비어 있고 하얗게 된 그런 것이 이제 디스크가 되겠어요. 서클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디스크.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 디스크다. 그럼 우리가 봤던 그건 디폴트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르게 여러분들이 CIR 서클을 이렇게 했을 때, 서클은 이런 식으로, 또 스퀘어는 또 네모지게. 자, 여기 또 나와 있네. 자, 이걸 클릭해 보면 되겠어요. 자, 서클. 자,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속성 값이냐에 따라서 틀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스퀘어가 되겠어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없이. 자, 여기는 이제 unordered list이기 때문에 UL을 썼죠. UL. 그리고 어떤 순서 번호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ordered list가 순서 번호를 제공하는, 그 설명이 될 텐데, 그러기 전에 포함된 HTML 리스트, 네스트는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포함된 거예요. 자, 이렇게. UL 속에 또 UL 리스트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속에 포함한 거죠. 이렇게. 또 이 속에 이렇게 복사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포함해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면은 또 이 안에 또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보죠. 자, 하라겐틀 리스트 CSS를 이용한, 자, CSS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해도 될 부분인데, 자,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CSS 자세히 배울 부분이기 때문에 HTML에 이렇게 li, ul 이런 HTML 태그들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 설명된 것처럼 CSS에 다뤄야 될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다음 챕터로 가면 오더드 리스트죠. 오더드 리스트인데 이렇게 오더드 리스트 순서 번호 디폴트로 된 게 이제 1, 2, 3, 4고,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타입은 1 또는 타입은 A 이런 것에 따라서 대문자 또는 소문자 알파벳 또는 뭐 이렇게 로만 캐릭터, 아파케이스 로만 캐릭터 또는 로만 넘버죠. 캐릭터, 로만 넘버, 로마 숫자. 또 이렇게 소문자, 소문자의 로만 넘버, 로마 숫자. 자, 1, 아까 봤던 게 디폴트가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대로 바꿔서 해보죠. 자, I다. 바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입을 써서 순서가 이렇게 표현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벳, 로마 대문자, 로만 숫자. 자, 스타트 50 하면은 여기 숫자가 항시 1부터 나오냐?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스타트를 50을 하면 50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겠어요. 자, 50. 여기서도 이렇게 로마 숫자에서도 50이 어떤 건지는 이제 혼동되겠지만 이렇게 50 하면 로만 숫자, 로만 숫자로 이렇게 돼 있다. 소문자 I로 하면 로만 숫자. 이렇게 이게 50인지 어떤지 이건 혼동되겠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혼동되니까. 참고로만. 자, 이것도 이렇게 네스트 또 포함해서 또 할 수도 있다. 다른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함시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정리한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다른 디스크립션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이렇게 중복된 거니까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이 챕터에서 설명하는 것은 블록 엘리먼트와 인라인 엘리먼트 두 가지 종류의 엘리먼트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자, 블록은 블록이 되는 거예요. 인라인은 라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블록 레벨을 먼저 보면은 블록 레벨은 항시 이제 시작할 때 첫 새로운 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인라인은 그 줄 속에서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 블록을 차지한다. 그래서 첫 줄부터 이제 새로운 줄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예를 들면 div 엘리먼트는 이제 블록 엘리먼트인데 블록 레벨 엘리먼트. 자, div hello world 하면은 이것이 div 이렇게 있죠. div. 그럼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div 이렇게 hello world 하면 hello world 이게 첫 줄을 이렇게 첫 줄을 항시 차지한다 이거죠. 이게 뒤에 또 있어도 카피해서 뒤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럼이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시 첫 줄을 P도 마찬가지 블록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자, P도 블록 엘리먼트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렇게 P 금방 봤던 거, 그 다음에 div 여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div.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금방 앞에서 배웠던 것들도 나오고 오더드 리스트도 항시 새로운 줄로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에 안 배운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참고로 보고 일단 여기서 설명하는 div하고 p 먼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인라인 엘리먼트는 그거 새로운 줄을 차지하고 나타나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것은 이 스팬 이걸 쓰였을 때 이 라인 속에서 자, 스팬이라고 썼을 때 스팬하고 뒤에 이렇게 스팬이라고 여기까지죠. 이놈이 새로운 줄을 차지한 게 아니고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스팬을 div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div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div 새로운 줄로 시작해서 또 이게 화면이 이렇게 LED 등이 꺼졌네. 흔들어줘야 모션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 div 이렇게 했더니 이 헬로 월드가 이 새로운 줄을 가지고 등장했죠. 화면에 나타났죠.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건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A 태그는 인라인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또 뭐 버튼도 있고 인라인 엘리먼트 라인 속에 들어갔다. 이건 BR은 블록 엘리먼트 일단은 이건 논외로 치기 바랍니다. 이건 새로운 라인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라인이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일단 이건 빼놓고 보기 바랍니다.
자, 서브 뭐 전부 다 이게 인라인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여기서 BR만 좀 배제하고, BR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BR, 자, 여기다가 BR을 넣었다. 자, 두 번째 스팬이라는 여기에 BR을 이렇게 넣었다. 브레이크 라인. 그럼 새로운 라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다음 게 이제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라인에 이걸 포함시켰다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 BR 여기까지를 여기서 이 라인 속에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띄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인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새로운 라인이다 하면은 그 이후에 있는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나왔으니까 블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자체까지 다른 P라든가 DIB가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라인 자체 이것은 이렇게 여기에 라인 브레이크로 뒤에 넘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인라인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약간 혼돈될 수는 있겠는데. 자, div 엘리먼트. 자, div는 디비전, 영역, 거기서 따온 세 글자로 만든 엘리먼트 또는 태그명이 되겠어요. 자, 얘가 스타일에 관련된 또, 이건 또 CSS와 연관된 인라인 스타일이에요. 인라인 스타일. 이 부분 그냥 참고로 보고. 스팬에 또 이렇게 스타일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스타일. 각각의 엘리먼트 태그에 이렇게 부여할 수 있으니까. 자,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일정 부분에 이렇게 그 안에 어떤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div 엘리먼트의 어떤 스타일 부여하면 그 전체 블록에 어떤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애트리뷰트. 클래스하고 아이디는 한 페어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을 생각하면 됐어요. 여러분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이 많죠. 아이디는 또 이게 상대적으로 미리 이야기하는데, 아이디는 학생 한 명 한 명 다 틀린 아이디죠. 이건 한 반에 여러 학생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클래스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군데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자, 한번 클래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클래스라는 것이 이 속성명이, 자, 여기서 사용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HTML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스타일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되겠어요. 이 클래스는 점으로 표현해 가지고 점 뒤에 아까 나왔던 뭐 샤프 있죠. 샤프는 아이디이고 클래스하고 아이디하고 같은 페어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성격이 약간 틀린데 어떤 한 페어로 자, 점, 그 다음에 샤프는 아이디, 점은 클래스, 뒤에 오는 건 클래스명, 샤프는 아이디명, 그리고 그 뒤 이후에 이제 중괄호를 묶어서 property, 그 다음에 value, property, value 페어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런 속성, 디자인을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그것이 되겠어요. 자, CT면 여기 전부 다 CT의 클래스가 여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똑같은 디자인이 적용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뭐 이것을 안 쓴다. 나 이 클래스의 디자인을 안 쓰겠다.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온 런던이죠. 런던. 이건 이제 디폴트로. 헤딩. 이거죠. 헤딩. 이거. 그 다음에 런던이, 이건 이제 디폴트로 된 그거고, 디자인이 이제 가미된 거. 나머지는. 자, 스팬도 마찬가지. 이 스팬에도 우리가 클래스명을 가지고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겠어요. 클래스.
자, 이 클래스명을 여기도 쓰고 노트 똑같은 클래스가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그렇죠. 같은 클래스명을 여러 군데 같은 디자인을 적용시키고 싶다면 쓰면 되겠어요. 같은 클래스, 같은 디자인, 폰트 사이즈는 120% 크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앞에 것보다.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110%가 좀 잘 안 보이면 차이를 모르겠으면 220%. 자, 여기서 왜 이것은 크게 됐고 이것은 크게 안 됐을까? 자, 그것이 바로 점 했을 때 이 부분이 클래스명인데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지금은 혼동되니까 다시 닫고 이것은 P니까, P하고 H하고 헤딩이고 이게 차이가 있죠. 원래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220%. 이것은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20%. 이렇게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를, 노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적용했더라도 P에 적용한 거하고 틀린 엘리먼트에 적용한 것이 결과가 틀리게 보인다. 자, 이것은 이것은 나중에 CSS에서 자세히 또 아이디하고 더불어서 같이 배울 건데, 자, 여기서 쭉 마저 설명된 걸 보면은 또 CSS 연관되기 때문에 좀 생략해도 될 부분이지만 간단히 보고 가겠어요. 클래스는 점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이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CSS 정의할 때 사용한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성 값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분리해서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의 엘리먼트에 여러 개 클래스명을 이렇게 가지고 디자인상 CT에 적용된 디자인이 틀리고 메인에 적용된 디자인이 틀리다면 이건 텍스트 컬러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뭐 다른 폰트에 대한 것이고 뭐 하는 것처럼 폰트 사이즈에 관련된 것처럼 이렇게 틀린 거라고 하면 틀린 클래스들이 이렇게 적용된 거예요. 한 학생이 이제 한 엘리먼트에 여러 클래스가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 클래스명을 이렇게 스페이스를 띄워서 여러 개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어요. 쭉 안에다가 코테이션 마크 안에다가. 그러면 CT 클래스의 디자인 이거. 그 다음에 메인은 텍스트 얼라인. CT에 관련된 디자인은 컬러니 뭐 이런 텍스트 컬러니 백그라운드 컬러니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얼라인에 대해서는 이거. 그래서 얼라인이 적용이 안 된, 메인이 적용이 안 된 거니까 이건 바로 이제 디폴트인 레프트로 얼라인이 된 걸 볼 수 있겠어요. 자, 다른 건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하고 클래스하고 연관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설명이 불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건 자바스크립트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클래스명을 가지고 그것을 따로 이렇게
발췌해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 얘기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동작 이런 펑션을 만들어서 어떤 다이나믹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클래스명이라든가 태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오브젝트명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CSS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핸들링할 수가 있다. 자, 클래스하고 아이디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아이디 애트리뷰트. 아이디는 앞에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유니크 아이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다른 학생이 똑같은 아이디를 쓰는 경우는 없죠. 여러 학생들이 같은 반, 일반 지금 웹 프로그래밍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건 클래스 하나가 여러 군데 쓸 수는 있지만 아이디명은 이렇게 유니크해야 된다. 한 개의 엘리먼트. 여러 군데 아이디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떤 이상 동작을 결과를 보여줄지를 모르니까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쉽게 범하는 실수가 아이디 쓸 자리에 클래스 쓰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동작이 되니까 쓰는데 잘못하면 이제 그게 이렇게 서로 이제 그 혼동을 주는 혼돈을 주는 경우가 생기면 좀 이상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샤프를 가지고 그 뒤에 아이디명을 쓰고 클래스하고 구별해서 한다면 클래스는 점을 쓰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여기 샤프 썼죠? 그 다음에 아이디명이 되겠어요. myhead라는 것은 아이디명이에요. 아이디, 그 다음에 이게 아이디 이름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자, 한번 내용을 보죠. 이 부분을. 자, 여기서 학문대 썼기 때문에 클래스를 쓰건, 클래스를 쓰는 건 뭐 다 가능하죠. 클래스. 자, 이것을 점을 찍으면은 이게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점을 찍으면 클래스명인데 혼동해가지고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점을 찍었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이것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아이디라고 됐으면 이것을 샤프로 바꾸거나 하면 매칭이 되니까 점은 클래스.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아이디 네임, 클래스 네임이 다 이게 케이스 센시티브, 즉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CSS 할 때 자세히 또 볼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고 가면 되겠어요. 또 스타일 여기 있죠. 스타일. my header, city. 이런, 여기는 이제 아이디명이고, 이건 클래스명이 되겠어요. 아이디명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써야 되고, 클래스명에서는 클래스를 써야 되고. 자, 그걸 잘 구별해서 신경을 쓰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CSS 튜토리얼에서 자세히 다뤄질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쭉 한번 참조해서 보고. 자, 북마크 할 때 마찬가지 아이디명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앞에서 봤던 애가 같이 여기서도 포함돼서 나왔어요. 아이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앞에서 나온 것이 또 그 카테고리, 이 아이디 카테고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설명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아이프레임. 이 아이프레임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첫 번째 숙제 과제 넘버 1 거기 아이프레임을 써서 유튜브에 동영상 찍은 것을 여기서 담아서 하는 것도 아이프레임으로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비디오 담는 것까지는 설명 안 돼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따로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다른 HTML 문서를 아이프레임 속에 포함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다. 이 문서 속에 또 다른 문서를 아이프레임 속에서 포함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죠. 자, 이것을 밖에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또 이렇게. 자, 아이프레임 뭐냐? 이것은 이제 웹페이지 속에서 보여줄 때 이게 웹페이지 속에서 보여준 웹페이지죠. 이게 아이프레임으로 보여준 거고 아이프레임에서 사용하는 영역이 되겠어요. 자, 아이프레임의 신텍스는 자, 이렇게 소스라는 속성명을 가지고 그 뒤에 속성값을 URL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타이틀은 이제 설명문이고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의 크기도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픽셀로 이렇게 height, width. 자, 그래서 이것의 실제 예를 보면은 200픽셀, 300픽셀, width가 300이다. 자, 이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바꿔 볼 수도 있겠어요. 자, height가 200이다. 한 100으로 줄여보죠. 100. height만. 그 다음에 width를 300인데 400으로 좀 늘리고. 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iframe이라는 엘리먼트 태그명은 src라는 속성명에 속성 값으로 이렇게 URL을 넣어준다. 자, 이걸 src 소스, 이미지 소스에서 src하고 같은 거죠. 똑같은 src. 여기서는 이제 URL을 여기 넣어주고, 여기는 iframe이지만 마찬가지 속성명은 이렇게 같이 src를 쓰고 있다. 다른 건 참조해서 보고. 이제 경계선을 어떤 경우는 디자인 목적상 지금 뭐 기능상으로는 문제 없는데 디자인 목적상 이렇게 아이프레임의 경계선을 없애고 싶다면 보드 넌 하면은 이제 경계선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선이 이렇게 없이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스타일에 관련된 이 내용을 이렇게 지우면은 이제 디폴트는 어떻게 된 거냐? 디폴트는 이렇게 경계선이 있다. 자, 아이프레임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그 하이퍼링킹 했을 때 가져올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프레임에 보여줄 어떤 다른 도큐멘트의 내용, 이것을 아이프레임의 어떤 이름을 정했을 때 아이프레임 A, 그럼 프레임이 있으니까 어떤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떤 A 태그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타겟 블랭크도 있고 뭐 셀프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프레임명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 같은 이렇게 타겟이 iframe A가 되겠어요. iframe A. 여기에 이제 표현해서 쓴 거예요. 자, 이것이 없이 이렇게 하면은, 타겟을 iframe A. 자, 이 부분을 iframe을 없애기 전에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없애서 찾아올 수 없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순서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것이 이름이 iframe A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퍼링킹 된 것을 하이퍼링킹 된 게 밑에 있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 가져오겠죠.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 태그 배울 때 배운 것처럼 여기가 언더바 셀프면은 자체적으로 이 화면에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iframe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속에 나오죠. 자, 그런데 금방 앞에서 하려던 것을 이렇게 순서를 다시 원위치해서 본 건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아까 앞에서 없앴던 것처럼 없애보겠어요. 없애고 런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직 불러오기 전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은 디폴트가 셀프이기 때문에 이게 블랭크이기 때문에 새로이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그 결과 가져온 그 내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자, 엑서사이즈 등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생략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혼동되니까. 단지 여기서 이제 HTML과 연관된 부분에 왜 자바스크립트가 나왔느냐. 그건 HTML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HTML 태그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문장인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스크립트, 스크립트 이게 HTML 태그다, 엘리먼트다. 그리고 이 속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간다. 지금 현재는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이 스크립트라는 HTML 엘리먼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HTML 엘리먼트, HTML 튜토리얼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안에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시점에서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할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일 패스. 패스는 그렇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미지 소스 URL 할 때 그 여러 가지 같은 폴더라든가 틀린, 서버에 있을 때 리모트에서 가져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점점이면 current 폴더 내에서 on level up. 한 단계 유의. 자, 파일 패스. 앱솔루트 파일 패스는 이제 절대 경로죠. 절대 경로. 자, 그래서 URL, 절대 풀 URL이죠. 파일, 패스명,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토콜명까지. 이게 풀 URL이 신텍스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미지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런 URL을 쓸 때는 이런 포맷을 따르면 되겠어요. Relative File Path. 우리가 이미지에 했을 때 봤던 것처럼 또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 공부는 반복이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헤드 엘리먼트. 헤드도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헤드 타이틀 그 속에 타이틀이 들어가고 좀 탭이라든가 여기에 이런 타이틀이 나오죠. 타이틀 스타일 엘리먼트. 자, 우리가 CSS 앞에서 나왔던 계속 썼던 건데 스타일에 대해서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 CSS 스타일이 들어간다. 링크 엘리먼트. 자, 링크 엘리먼트 앞에 썼었죠. 이렇게 CSS 하이퍼링킹 할 때 외부에 있는 external CSS 파일을 링크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메타. 메타는 어떤 초월한다는 그런 의미죠. 초월. 메타 엘리먼트. 한 차원 높은 초월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캐릭터 셋이라든가 페이지 설명이라든가 키워드 등등 뷰포트라는 게 있는데 또 보이는 화면에 어떤 것을 세팅할 때. 자,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캐릭터 셋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콘텐트라든가 이런 걸 넣는데, 자, 이런 것들을 검색 엔진이 나중에 어떤 시멘틱스, 의미 기반의 어떤 검색 또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어떤 의미 있는 DB 서비스를 빅데이터 서비스를 또 AI 서비스를 할 때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메타, 네임 뷰포트, 화면 크기하고 연관된 건데, 위스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웹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볼 때하고 또 이렇게 PC 넓은 화면 또는 아이패드, 패드로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볼 때하고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뷰포트,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이니셜 스케일은 이제 1.0, 유스는 이제 디바이스의 유스에 따라서 화면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할 때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에서 사용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에서 또 자세히 다뤄질 부분인데 미리 나온 내용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미리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 설명된 내용 정도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메타 태그 하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름이 뷰포트다. 콘텐트를 이렇게 디바이스, 이건 그대로 이제 관행적으로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wopen.net, 한국.ne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net. wopen.net에서 소스를 보죠. wopen.net. 이건 이제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이 PC로 wopen.net, 한국.net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한국.net하고 틀리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옆에 이런 것까지 나오면 굉장히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들 생략하고 이 줄만, 여기 있는 이 줄만 이건 생략하고 이쪽은 나오게 하는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인데, 한번 뷰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된 애를 한국.net 똑같은 거니까. 자, 여기 메타 태그를 쓰고 있죠. 자,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 HTML 태그들을 배웠으니까 좀 익숙한 태그들이 제일 처음에는 조금 뭔지 몰랐지만 지금 메타 태그들을 이용해서, 메타 태그 지금 일부 소개하고 있지만 이렇게 name, viewport, content device 이대로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user scalable.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initial scale,
맥시멈 스케일, 맥시멈도 화면을 크게 했을 때 조절할 수가 있거든. 미니멈 스케일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키워드라든가 컨텐트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다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선은 너무 많은 이용보다는 응용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스타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점 찍은 거 또 이렇게 샤프 쓴 거 아이디명 또 어떤 엘리먼트 뒤에 또 이렇게 점 찍고 하는 거 엘리먼트 뒤에 이렇게 아이디명 이렇게 쓴 거 굉장히 또 호버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쓰는데 또 키프레임 나중에 배울 것들이 이게 CSS 자세히 배울 것들이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스타일 이렇게 들어가고 스크립트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스크립트가 또 이렇게 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바디가 이렇게 이제 메인 바디가 나오겠죠. 메인 바디 속에도 또 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 쓴다 하면 넣을 수도 있겠고 또 테이블 우리가 배웠죠. 테이블 tr, td 그 다음에 그 안에 앵커 태그 또 스팬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클래스명도 있고 div도 태그도 있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들 다 이렇게 잘 활용해서 융합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금방 다시 보면은 이거예요. 이것을 안에 뜯어봤더니 소스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 일대로 매칭시키는 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합돼서 쓰인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뷰포트 메타 태그를 쓰지 않고 이것은 뷰포트 메타 태그를 쓰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화면이 보이는 건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안 썼을 때 자, 이것을 화면을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이게 스마트폰이라 하면 옆에가 잘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안 썼을 때. 자, 썼을 때를 한번 보겠어요. 썼을 때. 자, 이건 썼을 때니까. 자, 이걸 화면을 좀 일부러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건 아니지만 줄여보겠어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죠. 그래서 한 화면에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게끔 그리고 커지면은 이렇게 커지고. 이런 게 일종의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이 되겠는데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이 이렇게 반응형 앱 디자인 이거 할 때는 금방 본 것처럼 비포트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비포트. 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니까 스크립트라는 태그명이 있다. 그 안에 이렇게 펑션, 자바스크립트 펑션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것은 알 필요는 없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 다음에 베이스 엘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불이 꺼졌는데 좀 흔들어서 불을 켜고. 자, 베이스 엘리먼트는 그 URL에 베이스되는 URL을 표현을 하면은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다 하면 베이스 URL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슬래시 뒤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 자, 그래서 디폴트 URL. 자, 베이스를 이렇게 해놨을 때. 자, 베이스는 이런 형태로 쓴다. 자, 베이스 엘리먼트는 베이스 URL과 그걸 스페시파이 한다. 다른 URL들의 상대적인 URL들의 베이스 URL로.